네, 반갑습니다. 그 챕터 6 수소 원자의 양자론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뭘 배웠냐면 수소 원자에다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그래서 렉탱귤러 코디네이터보다는 스페리칼 폴라 코디네이터가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스페리칼 폴라 코디네이터에 맞게끔 이제 변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케이션을 변수 분리해 갖고 R 세타 파이 형태로 끌어내리고 나니까 각각에 맞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세 개가 나왔고요.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세 개의 퀀텀 넘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N, 그다음 L, 그다음 G, 그 ML이죠. 지축에 있는 ML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축에서 양자화된 그런 앵귤러 모멘텀에서 G만 효과라는 게 생기는 걸 얘기를 했어요.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N에만 의존하는 그런 에너지였는데 ML, 그러니까 이쪽 G축 방향의 그 앵귤러 모멘텀에 의해서도 에너지가 스플리팅이 된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G만 효과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G만 이펙트, G만 스플리팅 이펙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probability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확률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확률로 갈 수밖에 없고 확률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여기서 잠깐 소개만 할 건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략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다음 결과가 우리가 아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퀀텀 시어리가 수소 원자를 이제 서브세스풀리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 좀 많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받아들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작은 다음과 같이 돼요. 서저리요, 수술, 보호 모델. 보호 모델에 수술이 들어갑니다. 뭐에 대해서? 퀀텀 티어리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R 세타 파이가 정확하게 디피니티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운동을 기술한다는 것은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바로 운동을 기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역학에서 가능했죠. 하지만 전자가 R의 시간에 따라 어떻게 나오는지, 세타도 어떻게 나오는지, 역시 파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정확하게 기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R을 정확하게 기술하게 되면 R의 컨주게이트가 되는 PR이 의 불확도가 무한대가 됩니다. 얘가 정확도가 0이 되니까 얘는 불확정성 원리에서 왜 무한대가 돼갖고 PR이 무한대까지 에너지 그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뭘 하냐면 이렇게 릴레티브한 프로버빌티 파인딩, 그러니까 릴레티브한 발견 확률에만 그런 우리가 포커스 둘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입자가 그 외부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술하는 거, 고전적으로 기술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고, 수소 모델에서는 이게 R 세타 파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특별한 R에 대해서만 스테이블하게 돌아간다고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렉트론이 원자 핵 주위를 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조차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뭐 하냐면 그냥 이렇게 확률로만 생각할 수 있고, 돈다는 얘기는 뭔가 바뀌는 거니까 여기 원자핵이 있다고 하고 전자핵이 돈다고 하면 발견될 확률이 여기 하면서 시간에 따라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게 타임 인디펜던트하게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나와요. 돈다는 얘기도 좀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개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세계를 볼 때는 다른 무빙이라든가 포스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통할 것 같고, 둘 다 이렇게 프로바빌리티를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양자의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아인슈타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태동할 때 광전 효과를 통해서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자론을 떠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요걸 본다고 했잖아. Finding Probability 또는 Probability Density라고 했습니다. H 어텀의 Probability Density는 변수 분리에 의해서 전에 이렇게 R 세타 파이 형태로 곱으로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이 R은 R에 대한 그 R 알죠? 여기 폴라코니에 대해서 요 R 세타, 그다음에 파이에 대해서 온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보게 되면 이 파이에 대해서 봅시다. 파이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이렇게 A에다가
익스포넨셜의 이렇게 I, ML의 파이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순환좌표기라고 해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규칙적인 값을 갖게 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 파이니 프로바빌티를 구하게 되면 이거에다 이거 컨주게이트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해서 그냥 i를 붙여갖고 다음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이제 캔슬이 되죠. 익스포넨셜에 0이 돼갖고 a 스퀘어가 돼요. 이 말인지 뭐냐면 이 파이 방향의 프로바빌티, 파이니 프로바빌티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컨스탄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도 없어요. 특별히 어디 가면 또 많이 발견되냐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발견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지미탈 시메트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 이게 에지미탈 앵글이라고 하는데 경도 앵글에 대해서 어딜 가도 똑같이 발견될 확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메트리는 계속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성립하는 안 그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뭐 어딜 봐도 수소 한번 그려보면 수소를 이렇게 그려보면 수소가 이렇게 적도가 있다고 합시다. 말도 안 되지만 이쪽 일정한 엑시스가 있다고 하고, 이 엑시스에서 이쪽 방향으로는 항상 그 컨스탄트한 프로바빌티, 파이니 프로바빌티가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에 대한 결론이 되겠어요. 두 번째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요걸 알아보려고 그래요. 물론 이것도 알아도 좋은데 일단 이거부터 알아봅시다. 얘는 얘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양자수하고 오비탈 퀀텀 넘버에 따라서 마구 바뀌게 돼요. 굉장히 복잡하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 하나 있습니다. 1s는 뭐죠? n이 1이고 s가 뭐예요? l = 0일 때 그때 값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2s일 때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가고요. 그 다음에 l이 또 바뀌게 되면 이건 또 이렇게 두 개 바뀝니다. 3일 때 역시 그렇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R입니다. R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나옵니다.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이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R에 대해서만 구하면 R은 이렇게 PR에 대해서 DR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PR은 R 스퀘어라는 게 하나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여기다가 프로베티브 덴시티에다가 R 스퀘어를 곱해주고 그다음에 DR을 해줘야지만 이게 볼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그냥 X라고 하면 X를 이렇게 잘게 나눴다고 합시다. 그걸 DX라고 하잖아요. DX가 만드는 볼륨은 항상 X가 여기부터 얼마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 DX에 대한 볼륨이나 똑같이 되어 있죠. 근데 하지만 슈베리카 폴라 코디네이트는 달라요. 뭐냐면 볼륨은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만드는 이제 입방체라고 생각하면 여기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 스퀘어에 사인 세타에 DR 세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요거는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을 밑에 면적 두 개를 곱하고 높이 DR을 곱한 거 맞습니다. 근데 요게 면은 R, D 세타 뭐 이렇게 되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R에 대해 비례하고 이쪽 면 역시 또 R에 대한 비례한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R 다승에 비례하는 볼륨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그리면 조그맣게 그려지지만 여기다 그리면 좀 크게 그려지고 이걸 확장하면 여기다가는 더 큰 볼륨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v가 이 R의 스퀘어에 비례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R 다승이 붙어갖고 R의 라지 R 스퀘어에 라지 R 스퀘어에 dr 이렇게 형태 나옵니다. 그걸 책을 조금 더 다르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갖고서 이제 파이니 프로바빌티를 구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R에 대해서만 구하는 겁니다. 지금 파이는 간단하게 나왔다고 했고, 그다음에 R은 조금 복잡하게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PR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세타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더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풀지 않아요. 현대물리 풀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한번 꼭 풀어봐요. 아주 간단한 거니까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파이니 프로바빌티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보호 레디어스가 나름 보호가 그냥 얘기했지만 어떻게 좀 왜 잘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꼭 한번 풀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낸다는 건 아니지만 시험 낼 만큼 그냥 자기 좋은 거니까 풀어보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R 방향의 프로바빌티하고 바로 그 전에는 이제 세타 방향의 프로바빌티를 더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 수소 원자 내에 전자가 3차원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R하고 파이
하고 더불어서 이제 세타까지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세 개를 다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이 같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고요, 컨스탄트로. 그죠? R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컴플리케이트하게 나온 걸 알 수 있는데, 세타는 정말 더 컴플리케이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이제 손으로 아닌 뉴메리컬하게 컴퓨터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걸 다루지 않고 풀어진 결과를 가지고 좀 해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finding probability 요거는 프사이스 스퀘어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는 뭐냐면 그 전자의 발견된 확률을 색깔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밝은 색깔은 발견이 잘 될 확률이고, 좀 희미하면 발견이 좀 덜 되고, 어두우면 발견이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 스테이트마다 발견된 확률에 대해서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잠깐 리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에너지 지금 1S, 2P, 뭐 2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저건 다 이제 양자수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프린시펄 퀀텀 넘버 n입니다. n은 에너지 퀀텀 넘버라고 해서 1, 2, 3 형태로 표현되고요. 그다음에 L은 오비탈 퀀텀 넘버라고 해서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형태로 표현돼 갖고 요 주양자수 프린시펄 퀀텀 넘버보다 하나 작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오비탈 퀀텀 넘버가 일단 지워지면 ml 지축의 방향에 대한 어떤 마그네틱 퀀텀 넘버 앵귤러 모멘텀은 이거의 L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존재하고 그보다 작은 값 0까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이 1이게 되면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갖게 돼요. 그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n을 앞에다 써갖고 n에다가 그 다음에 퀀텀 넘버, 그러니까 L 오비탈 퀀텀 넘버 이렇게 쓰게 돼요. 근데 L 이렇게 쓰게 되면 숫자로만 써지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써야냐면 얘를 L이 0인 경우를 S, 그 다음에 얘를 P, D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N이 1이고 그 다음에 L이 0인 경우를 우리가 1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좀 그걸 숙지를 해주시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앞에 그림에서 제일 에너지가 작은 상태는 1S예요. 1S. 이거는 N이 1이고 그리고 L은 0인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M은 L보다 작아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한 상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은 센터에서 제일 발견될 확률이 크고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페리컬 시메트리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고, 보호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전자는 이렇게 분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을 그런 법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가 이래요. 하지만 에너지가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다른 상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1S 다음의 상태가 뭘까요? n이 1일 때는 상태 하나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태는 n이 2일 때의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n이 2일 때 상태입니다. n이 2일 때는 L은 뭘 가질 수 있죠? 얘보다 하나 작은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뭡니까? L이 뭐예요? 1이나 또 0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L이 0인 상태를 S라고 하고 L이 1인 상태를 P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가질 수 있냐면 2S하고 2P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자, 그래서 제일 작은 거 뭐라고요? 요 2S, 그 다음에 2P 형태로 갑니다. 2S는 여기 있고 2P는 바로 이쪽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각각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때 2S를 보게 되면 2S 같은 경우에는 이 2S는 이제 마그네틱 퀀텀 넘버가 뭐가 되죠? S니까 0이니까 0밖에 못 갔습니다. 하지만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0까지 갖게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1S는 하나가 되겠고 2S는 하나가 되겠고 2P는 이제 두 개나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세 개인데 이게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세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하고 요걸 차례대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S를 보게 되면 2S는 1S랑 좀 다른 건 뭐냐면 발견 확률이 가운데 제일 높은 거 맞는데 중간에 비어요. 그 다음에 발견 확률이 또 높은 곳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S 상태예요.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도 있고 예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핵은 어디 있습니까? 핵은 여기 있어요. 쬐끔하게 있어요. 근데 주위에 전자가 분포하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전자가. 그래서 갑자기 전자가 보이는 이런 도넛 형체,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얘는 이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이쪽 방향으로는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 그 안이 빈 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쉘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높은 L 이꼴 1인 상태 2p 상태로 가게 되면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어떻게 되는지하면 요런 형태로 도넛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하고, 도넛이 이렇게 서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두 가지로 존재하게 됩니다. 전자가 이렇게 있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돌게 되면 앵귤러 모멘텀 이쪽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거꾸로 돌게 되면 앵귤러 모멘텀 이쪽으로 나오니까 두 개의 m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존재하게 되고요. 얘가 만약 이렇게 전자가 돈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의 마그네틱 모멘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m 이퀄 0 형태의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어때요? 이렇게 생긴 거 원자 모양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원자핵이 하나 있고 도넛 형태의 이렇게 링 형태로 전자 분포하는 거 생각해 봤습니까? 생각해야 안 되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 양자역학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는 대략 이런 거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항상 이상의 어떤 결과를 가져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n이 높아지고 l이나 그런 것이 가까워지면 뭐 이상한 꽃 모양도 막 생깁니다. 그죠? 상당히 재밌어요. 다시 얘기했지만 이거는 전자의 모양이 아니라 전자가 발견된 확률입니다. 발견 확률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해했죠? 그 다음에 레디에이티브 트랜지션하고 셀렉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디에이티브 트랜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 수소 원자가 레디에이션을 하잖아요. 이렇게 수소 원자가 이렇게 레디에이션 합니다. 근데 보온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안정된 궤도를 도는 전자가 있고, 그 안정된 궤도에서 다른 궤도를 이렇게 천이할 때 그만큼 빛이 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EM 스테이트에서 EN 스테이트로 이렇게 트랜지션을 할 때, 그때 그거 에너지 차에 해당되는 그런 빛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플랭크 상수로 나눠준 값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플랭크 상수로 나눠준 그 해당되는 주파수에 해당되는 빛을 방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어의 포스츄레이트예요. 보어가 이렇게 가정하고 푼 겁니다. 근데 보어 역시 뭐 이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이 사실을 갖고 계속 이제 확장을 하려니까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퀀텀 시어리로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차근차근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 한 스테이트를 얘기하고, 이 한 스테이트에서 얘가 운동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투 스테이트는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그냥 일렉트론 모션 인 스테이블 오빗 대학부터, 여기 스테이블하고 n 이퀄 2에서 애들이 운동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뭐 분포한다고 하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컨스탄트 모션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그냥 이렇게 돈다고 하지만 컨스탄트 모션, 이렇게 한쪽으로 직선 운동하는 그냥 원딥 프리파티클 모션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원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하고 이건 전혀 다르잖아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세타가, 이게 세타만 바뀌잖아, 시간에 따라서. 그죠? 세타만 바뀝니다. 그죠? 앵글만 바뀌죠. R은 바뀌지 않고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그죠? 여기는 뭡니까? 시간에 따라서 X만 계속 바뀌고, 얘 X 그 컨스탄트하게 시간에 따라 바뀌고, 얘 역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세타 컨스탄트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일정 세타만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렇게 회전하면서 애들이 엑셀레이션 되니까 EMA를 방출해야 되지 않냐 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그냥 스테이블 오빗이 있었고 그런 일 없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천이 될 때 이만큼 해당되는 에너지에 해당되는 그런 주파수를 빛을 방출하냐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레디에이티브 트랜지션이에요. 양자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하고 원자를 얘기하는, 원자에서 나오는 빛 전자기학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라고 얘기해요.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는 요분 리차드 파인만이 하고 몇몇 과학자들이 이제 집대성을 해갖고 노벨상을 받은 그런 학문입니다. 복잡할까요?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맛배기만 보십니다. 어떻게 원자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전자기학하고 결합해서 설명하느냐는 겁니다. 양자역학이.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도 지금까지 얘기한 게, 여기 도는 전자에 대해서 이게 원딥 프리파티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 준위에 있는 이게 n 이퀄 2라고 했죠. n 이퀄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운동할 때 에너지는 뭐 EN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만약에 그냥 주파수로 나타낸다고 하면 이렇게 하, 뉴, 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어요. 이만큼의 주파수 특성 또는 뮤 람다가 C니까 이만큼의 웨이브랭스를 갖는 드브로 웨이브를 가지고 운동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n 있고 n인 이런 스테이트를 계속 운동하는 그 전자를 기술하기 위한 웨이브 펑션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어디서 봤죠, 갑자기? 요거 챕터 5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그걸 저희가 이제 변수 분리를 해갖고 지금 두 개 타임 디펜던트하고 타임 인디펜던트로 나눴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걸 지금 풀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두 개 합친 요 곱의 형태로 나온 것이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일반적인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인디펜던트 해에다가 타임 디펜던트 해를 이제 곱한 값이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 되겠어요. 이제 그걸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에너지 하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컨주게이트를 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걸 그냥 x라고 합시다. 여기서 발견된 확률, 이거 x라고, r인데 원래 x라고 하고, 여기서 발견된 확률 또는 기대값, x의 기대값이 어떻게 되는지에서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expectation value를 똑같이 구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발견된 확률이니까 역시 psi n, psi n을 똑같이 이렇게 써갖고서 이게 풀게 돼요. 이렇게 풀게 되면 얘는 예성분하고 예성분이 있는데 푸사를 취하면은 여기도 푸사예요. 여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에다 플러스를 더하고 하면 되겠죠. 두 개를 곱해보면 다음과 같이 값이 나오고 얘는 이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0이라서 이제 1이 되겠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와요. 재미난 거는 요 앞에 텀, 요 텀이 되겠습니다. 요 텀은 시간에 대해서 디펜던시가 없는 텀입니다. 그냥 x 곱해져 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가 않는 그런 네이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 주면 여기서 x에 따라서 x가 바뀌지 않는 기대값이 그냥 컨스탄트인 값이 나와요. 요 x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운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x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요 한 오빗에 대해서 이제 웨이브 펑션을 풀게 되면 항상 이렇게 컨스탄트하게 나온다. 특히 스테이블한 오빗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보어가 얘기한 스테이블 오빗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다음 요걸 잠깐 확장하면은 이제 레디에이티브 트랜지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얘에 대해서만 풀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자가 얘도 여기에도 존재할 수 있고 여기도 존재할 수 있다고 봅시다. 만약에 어떤 얘기가 생길까요? 여기 됐다고 해죠. 다른 에너지가 와갖고 레이저 같은 경우도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전자가 얘가 오는 순간 여기도 존재할 수 있고 여기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이 푸사이 n 하나가 아니라 여기 푸사이 m이라고 하면 m을 두 개를 합쳐갖고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m 스테이트하고 n 스테이트하고 m 스테이트에 존재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각각 웨이팅 팩터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1이고 이게 0이다 그러면 다 여기만 있는 거고, 거꾸로 되면 다 이쪽에만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확률적으로 0이 아닌 값이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스테이트에 걸쳐서 전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걸칠 수 있나 전자가? 입자인데 안 되죠. 이게 웨이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웨이브 때문에 전자가 웨이브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였는데 n 지금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이걸 컨주게이트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B는 이제 실수라고 하고 이제 풀게 되면 이 값을 그냥 배분 법칙에서 이렇게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죠? 이거 곱해주게 되면 다음식 이렇게 나와요. 눈여겨볼 건 뭐냐면 n 같은 거 곱한 거, m 같은 거 곱한 거는 뭐가 똑같냐면 요거가 똑같은 거예요. 푼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텀이 되겠습니다. 그죠? 얘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값입니다. 하지만 얘들이 재밌어. 얘들 해주게 되면 요 값이 여기 값이 나와요. 자, 이거 m하고 n이 나오고 그 다음에 n하고 m이 나와요. 두 개를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엔 n이 같았기 때문에 0이 됐지만 여기 지금 0이 될 수 없는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익스포넨셜 텀이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여기도 살아남게 되고 양쪽은 뭐 이렇게 0은 아니지만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아까 나온 그냥 트리비얼한 값이 되겠습니다. 요 값을 두 개 합친 것을 이렇게 오일러 릴레이션을 써갖고 코사인이나 사인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음에 코사인 텀하고 그다음 요 값이 요 밑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요 값하고 여기서 나온 값도 역시 이쪽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i도 있을 거 아니야. i에 대해서 묻게 되면 사인에 요 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요 값 역시 이제 요 값하고 요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건 뭐냐면 코사인의 오실레이터 텀에다가 어떤 값 계산하고 나오는 값입니다. 0이 될 수도 있지만 0이 안 될 수도 있는 값 어떤 값이고, 근데 여기는 허수 값이 나와요. 허수는 물리에서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 그다음에 여기 실수 값이 나오는데 얘는 타임 인디펜던트 값이 되겠습니다. 재미난 건 뭐냐면 물체가 아니라 전자가 여기에도 존재할 수 있고 여기도 존재할 수 있는 웨브 펑션을 표현하게 되면 얘처럼,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두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이제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어떻게 됩니까? 오실레이션 하는 그런 형태로 텀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여기는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에 코사인 시간에 따라 오실레이션 하는 값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가 여기에도 존재할 수 여기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전자는 여기를 왔다 갔다 오실레이션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 있다 하면 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전자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가속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EMA가 나오죠. 그래서 전자기학하고 이제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텀 요점만 보게 되면 뒤에 건 다 버리고, 왜냐면 타임 인디펜던트 텀인가 아니면 허수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이 식만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 값이 뭐에 해당됩니까? 2파이 뮤에 해당되니까 이게 하바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 2파이하고 합쳐져 갖고 그리고 u가 하에 이렇게 분의 2n-2n으로 형태로 이게 써지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얘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n 있고 1의 상태에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냥 여기 존재 계속하게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를 시키게 되면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expectation value of x, 위치에 대한 expectation value 구하게 되면 얘가 여기도 여기 있다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그런 텀이 되는 겁니다. 그 전자가 이렇게 막 오실레이션 하면서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이 주파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수소 원자에서 빛이 나오는 원리를 양자적으로 전자기학하고 결합해서 이제 설명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양자 전기역학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맛배기만 보여줬는데 아주 맛배기입니다. 요거 이상 더 가지도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자, 좀 더 자세한 건 양자역학에서 배우는데 양자역학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더 깊게 다루지는 않아요.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다루고 말입니다. 더 하려면 대학원에 가서 전기역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양자전기역학을 배워야지만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X가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데 오실레이션 하면서 전자기학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M에서 N으로 트랜지션 된다 그러면 A하고 B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이쪽은 점점 작아지고 이쪽은 점점 커지면서 얘가 이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됩니다. 얘는 오실레이션 하면서 앰플리튜드는 점점 줄어들고 얘는 오실레이션 하면서 거꾸로 오실레이션 하면서 앰플리튜드는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확률적으로 이쪽이 더 커지는 이런 형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실레이션 하는 건 좀 웃기겠지만 어쨌든 간에 점점 이쪽으로 확률이 낮은 쪽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천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천이 될 때 그냥 천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전자 오실레이션 하다가 에너지가 다 방출되고 이쪽으로 오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천이 될 때 얘기고 천이 될 때에 계산을 하면 요 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계산하면 요게 있다 하더라도 요 값이 어떻게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이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finite 값이 나오면 이게 이제 allowed transition이라고 해서 그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천이가 가능하다. 빛이 나오니까. 이거 항상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에너지가 높고 에너지가 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허용된 스테이트하고 스테이트 사이에만 이제 천이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계산했을 때 0이 나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forbidden transition이라고 여기는 트랜지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some transition are more like 좀 더 쉽다는 거죠. to occur than others. 그러니까 다른 트랜지션보다 어떤 트랜지션들은 굉장히 좀 쉽게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셀렉션 룰이라고 그래요. 셀렉션 룰. 그러니까 양자는 지금까지 양자 수 n하고 l하고 ml에 대해서 이제 결정된다고 했는데 n이 큰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갈 때 이게 어떤 빛이 나고 천이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지만 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얘들도 어떤 룰이 있는 거야. 얘들도 만족해야지만 이런 천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셀렉션 룰이고 양자적으로 이제 계산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파이나이트한 값이 나오려면 넌제로가 나오려면 이런 값을 만족해야 돼요. n이 높은 곳입니다. 여기 낮은 곳이고 이렇게 에너지가 전자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델타 L이 존재해야 돼. 델타 L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n이 3일 때 L 이꼴 0에서 내가 이쪽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그냥 존재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작아진 쪽이 없으니까 큰 쪽으로 떨어질 때만 더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n이 3이고 내가 L이 1인 쪽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n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작은 쪽으로 이쪽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만 쌓여요. 이 밑으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것 쪽은 또 신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셀렉션 룰이 되겠고 ML 역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면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빛이 원자에서 빛날 때 N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다 빛이 난다 라고 하면 안 돼요. N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셀렉션 룰, 선택 룰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챕터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거의 학기 막바지가 되겠는데 이 챕터는 사실 이렇게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점점 양자론에 들어갈수록 이 양자론을 다 기술하기 좀 어려우니까 맛배기 형태로 좀 많이 보여줍니다. 책이. 그럼 나쁜 책이냐? 좋은 책이에요. 양자를 처음 배울 때는 사실 이렇게 처음 배우고 양자역학을 통해서 리거러스하게 배우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양자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기잼플 한번 꼭 풀어보고요. 내가 지금 레커멘드하는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풀어주기 바랍니다. 이 책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꼭 이 책으로 좀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여러분 그 챕터 6 수소 원자의 양자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